안녕하세요. 비바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제가 그동안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전자책입니다. 산뜻하고 가볍게 산다. 그동안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한 7년 정도 하면서 현실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제가 했던 그 엑기스만 담아봤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고요. 또 쉽게 읽을 수 있어서 그런지 지난주에 예스24에 올라왔는데 벌써 베스트셀러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올려서 죄송한 마음에 제 책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산뜻하고 가볍게 산다. 내 맘대로 미니멀 라이프, 현실 미니멀리스트 엄채영 지음. 제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은이 제 본명이 엄채영입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비바체 TV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밝혔었는데요. 이제 제 본명을 좀 쑥스러웠는데 적어봤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미니멀 라이프를 만났다. 4인 가족의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꾸려간 지 7년 차다. 255리터 작은 냉장고를 쓰고 자동차 없이 살고 있으며 침대와도 결별한 지 오래되었다. 전자제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4인 가족 전기요금이 7,000원이 나오기도 했고 2020년 8월에는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전기요금 줄이기 주제로 출연했다. 이 모든 것은 살림이 하기 싫고 집안일이 귀찮아서 시작되었다. 관리하기 버거워 물건을 하나씩 없애다 보니 어쩌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글쓰기, 아침 산책, 하늘 보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15년차 주부다. 사내방송 아나운서로 일했고 현재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차례 여는 글. 왜 미니멀 라이프인가? 나는 현실 미니멀리스트다. 없어도 괜찮아.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 맺는 글. 여는 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이사 전날 밤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싸다 주위의 물건들에 파묻혀 이러다 사람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느꼈다. 그날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다. 정리는 버리기가 필수다. 이것에 관해 다른 의견도 있지만 아이 둘을 키우며 정리해도 그때뿐. 또 어질러지는 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아서였다. 그중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았다. 버려야 했다. 버린다는 것은 어려웠다. 우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며 나를 돌아봤다. 내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내게 필요 없는 것들과는 과감하게 이별을 고했다. 홀가분했다. 목욕하고 나온 듯이 마음이 개운해졌다. 살림하는 평범한 주부로서 현실적 미니멀 라이프를 나누려 한다. 이상적 미니멀 라이프는 no. 현실 미니멀 라이프는 yes. 2021년 10월 가을 어느 날 현실 미니멀리스트 엄채영. 왜 미니멀 라이프인가? 살림의 압박. 결혼하고 남편과 나의 물건이 합쳐졌을 때는 괜찮았다. 그때도 정리되지 않은 책과 잡동사니들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첫째가 태어나고 아이 용품이 하나둘 늘면서 셋의 물건을 관리하는 게 서서히 버겁게 느껴졌다. 살림의 압박이 늘었다. 그러다 둘째가 태어나고 물건이 더 늘어갔다. 치우고 정리하고 치우고 정리하고의 늪에서 허우적댔다. 어느 순간 청소와 정리를 포기하게 되었다.
겉으로 볼 때 물건이 아주 많거나 육아용품이나 살림살이에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서랍마다 보지 않고 그냥 밀어넣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도 금세 어수선해졌다. 내가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몰라 찾는 일이 다반사였다. 일단 하루하루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를 반복하고 물건을 서랍 등에 일단 넣었다. 물건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때 돼서 정리했다. 하지만 정리 효과는 그때뿐이었다. 물건의 개수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늘어나니 정리를 하면 그 순간은 말끔해졌지만 곧 어수선해졌다. 물건이 정리가 안 되니 내 머릿속도 그랬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크게 티가 안 났다. 아이들을 잘 키워냈고 살림도 잘 돌아갔지만 정작 내 안은 뒤죽박죽이었다. 해외 이사. 둘째가 100일을 넘길 무렵 남편이 발령받은 이집트로 날아갔다. 이사할 때 아이 기저귀며 생필품을 3년치나 사가느라 이삿짐을 꾸리는 것만 해도 힘들었다. 현지에서 한국 물건을 구하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다 챙겨갔다. 이집트에 가서 3년을 살고 근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자는 밤, 나 홀로 부엌 살림을 정리했다. 포장이사라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버리고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부엌 살림을 밖으로 다 꺼내놓으니 헉 하는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나 많았나? 내 주위로 빙 돌린 물건을 보자 숨이 막혔다. 알뜰살뜰 모아둔 그릇이며 피클을 만들겠다고 예쁜 병도 참으로 많이 모아두었다. 이쁜 병에 갖가지 재료로 피클과 잼을 만드는 로망이 무의식 중에 있었나 보다. 하지만 안다. 나는 하지 않는다. 아마도 저걸 다 가지고 가도 절대 만들지 않으리라는 걸 안다. 사 먹는 게 빠르리라. 그날 수많은 병도 미련 없이 버렸다. 쓰지 않는 일회용품이며 유용할 것이라고 남겨둔 물건이 어찌나 많던지. 그렇게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 탓인지 심리 탓인지 내가 물건을 정리하는 건지 물건이 나를 정리하는 건지 헷갈렸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 들었다. 아, 이러다 사람이 미치겠구나 싶었고 나는 그날 이후 필요 없는 물건을 다 버리고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크고 많으면 좋을 것이라는 착각. 해외에 살다 보니 집이 컸고 냉장고를 총 3대를 썼다. 한국에서 가져간 660리터 양문형에 현지 집에 있던 500리터 정도 냉장고와 300리터 정도의 냉동고. 이렇게 쓰면서도 늘 비좁았다. 냉장고의 음식은 이삿짐을 싸면서도 항상 골치였다. 결혼할 때 산 양문형 냉장고는 이사할 때 늘 문짝을 분리해야 했다. 크고 무거워서 이삿짐 옮기는 분들도 고생이었다. 작은 냉장고를 간소하게 쓰고 싶어졌다. 침대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크고 무거워서 한번 놓으면 위치를 바꾸기 어렵고 아이가 어릴 때 오줌을 싸면 빨기도 힘들고 관리가 버거웠다. 침대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침대로부터 늘 독립하고 싶었다. 이사할 때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도 놀랐다. 입지 않은 옷이 참 많았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좋아 못 버리는 옷들. 많은 옷이 내 로망과 추억 때문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옷은 갈수록 늘어갔지만 입을 만한 옷을 고르려면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좋아하는 브랜드의 세일 문구를 보면 불나방처럼 홀린 듯 매장에 들어가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으로 풀기도 했다. 하지만 신기하게 늘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육아하고 살림하며 수많은 장난감과 책, 옷가지 등 가족 살림살이가 해마다 늘었다. 이사할 때 싸고 푸는 것도 평소에 관리도 어찌나 힘든지.
자, 이번에는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나는 현실 미니멀리스트다. 이거는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겠죠? 제가 완벽한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서 이름을 지어본 게 현실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따뜻한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다.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하며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과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적용해봤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되게 물건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와는 거리가 멀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나 역시 처음에는 그런 경지를 목표로 두었다. 완벽해 보이는 다른 미니멀리스트들의 모습들은 좋은 참고가 됐다. 하지만 곧 미니멀 라이프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똑같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단계와 목표는 다양하다.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이의 삶이 다르듯 미니멀 라이프도 나만의 스타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벽함을 보이는 미니멀 라이프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이나 그것을 참고해서 응용하는 삶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자신이 중점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또한 미니멀 라이프인 것이다. 모든 영역을 100점 맞듯 할 수 없고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미니멀 라이프 하면 물건이 너무 없어서 자칫 차갑거나 혹은 최소의 물건을 최고급으로 소유하다 보면 화려한 라이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자신이 편한 대로 하면 그게 정답이지만 내가 할 수 있고 꿈꾸는 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 나는 소박한 삶이 편한 타입으로 물건이 적당히 취향껏 있으면서 줄여야 할 것은 확실히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따뜻한 미니멀 라이프를 꿈꾼다. 나는 현실 미니멀리스트다. 미니멀리스트 중에도 저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의 분들이 있다. 물건도 정말 없고 정리도 너무 전문가처럼 잘하시는 분들. 나는 나를 잘 안다. 나는 그런 분들과 거리가 있다. 미니멀리스트의 길을 걸으며 좋은 점이 자신을 잘 알게 된다는 점이다. 나는 살림에 크게 취미가 없고 쓸고 닦거나 정리를 하며 뿌듯해지는 성향이 아니고 잘 하지도 못한다. 일찌감치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다. 좌절감에 빠지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본다. 그렇게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꾸려가며 스스로 명칭을 지어본 것이 바로 현실 미니멀리스트였다. 그렇다면 현실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떠올려 본다. 둘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줄이고 남길 건 남긴다. 셋째, 비교는 금물, 나만의 현실 미니멀 라이프를 지속해서 꾸려간다. 현실 미니멀리스트로 살며 가장 좋은 것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건 다른 미니멀리스트들과의 비교도 포함된다. 다른 이는 참고의 대상일 뿐 비교는 어제의 나와 한다. 모든 중심은 나다. 중요한 것을 잊지는 않는지, 필요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쓰는지 돌아보면 된다. 그뿐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2장 읽어드렸고요. 3장은 없어도 괜찮아. 제가 영상으로 뭐 자동차 없이 살기, 그다음에 후라이팬 하나로 살기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는데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더 담지 못한 없어도 괜찮은 물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잘 알죠?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발적 가난함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 역시 미니멀 라이프를 꾸려가며 자발적 가난함을 꿈꾼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절약하는 정신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꿈꾼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 물질적 풍요만 꿈꾼다면 세상의 모든 물건을 소유해도 끝이 없고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정신적 풍요만 꿈꾼다면 현실의 고단함에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자 중에도 간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물질뿐 아니라 정신과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인생을 나답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간소화는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에게 불필요하게 보이는 물건이 없이 살아보고 있다. 큰 물건으로는 자동차와 침대가 있다. 둘 다 없이 산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싱겁게도 아무렇지 않다. 물건을 시작으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시도해 보면서 나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삶에 더 충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의 격가지를 쳐내며 나의 본질을 찾고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씩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방법은 각자 다르겠지만 모모 없이 살기 프로젝트를 참고해 물건부터 한번 시도해 보기를 권해본다. 자동차 없이 살기. 자동차가 없이 사는 삶은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남들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면 달라서 얻는 이점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이다. 너무 당연해서 모르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환승이 편하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교통시설을 갖춘 나라가 있을까? 4년간 자동차 없이 살아보니 이런 내 나라의 편리한 시설에 감사를 느낀다. 자동차가 없으니 차량 유지비나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자동차가 있으면 유류비와 때가 되면 부품을 교환하고 1년에 몇 번씩 세금, 보험료와 자동차 할부금 등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평소 차를 잘 몰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이나 차량 렌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필요할 때 차를 빌려 쓰면서 아이들이 직접 공유 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지하철 노선을 보면서 지리도 익힐 수 있다. 기차를 타면서 해당 역을 방문하고 여행의 일정을 스스로 짜면서 아이들에게는 여러 공부가 된다. 당연한 것들과의 이별은 때로 귀중한 것을 얻게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가족의 생활이기에 모두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자랐거나 고학년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길 권한다. 침대 없이 살기. 침대 역시 처음에는 괜찮을까 내심 우려가 있었다.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나온 같은 제품을 사서 쓰고 있다. 정말 가볍고 관리하기도 편하다. 침대를 쓴 지 30년이 넘은 내가 침대 없이 산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막상 간소한 이부자리로 생활을 하니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침대를 쓸 때는 잠자리가 바뀌면 몸이 예민하게 느껴져 불편했었다. 침대를 안 쓰니 어디서 자건 숙면을 했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 이건 남편이나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화장대 없이 살기. 화장대는 여성이라면 필수다. 결혼할 때 가구를 사면서 화장대를 세트로 샀는데 서랍형 화장대였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옷을 줄이다 보니 화장대 서랍이 필요 없어졌다. 눈썹을 그리고 립스틱 정도 바르면 나의 화장은 끝이다. 3분도 채 안 걸린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집에 화장대를 치우라는 것은 아니다. 나와 달리 화장품을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과 꾸미는 것을 즐긴다면 꼭 필요한 제품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화장대를 치워보면 방을 더 넓게 쓸 수 있다. 기초 화장품은 욕실에 두고 평소 메이크업 제품은 파우치에 넣는다. 액세서리도 많지 않아서 옷장에 넣어도 충분하다.
양문형 냉장고 없이 살기. 우리 집에는 큰 냉장고가 없다. 냉장고는 250리터 크기로 매우 작다. 원룸에서 대개 1인이 쓸만한 정도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4인 가족이 가능한 크기인지 의문을 품는다. 4년간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이것으로 답이 될 것이다. 그때그때 장을 보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니 음식 재료를 쟁여놓을 이유가 없다. 해외에 살 때는 한국 음식이 귀하고 한 곳에서 장 보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저장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은 마트가 동네에도 여러 군데고 배달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냉장고에 많이 저장해 두고 먹을 이유가 없다. 넣어놓은 재료는 사실 큰 냉장고 구석에 있다가 버려진 적이 많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있는지도 모른 채 구석에서 썩어가는 재료들. 지금은 냉장고가 작으니 그런 일이 없고 냉장고 정리를 할 필요도 없다. 정리하기 싫어하는 나에겐 지금 크기가 딱 좋다. 며칠 먹을 정도의 재료로 그때그때 해먹기 때문에 남기는 음식이 없다. 평생 작은 냉장고를 쓰고 싶다. 텔레비전 없고요. 프라이팬 하나고요. 그래서 저 나름의 이런 모모 없이 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현실 미니멀리스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앞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천상계분들 너무 따라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고 어차피 인생이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또 성격이 틀리고 어떤 생활 반경이 다르듯이 각자의 미니멀 라이프를 만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각자의 미니멀 라이프를 꾸려갈 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넣어봤거든요. 책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세 질문에서는요. 물건이 거의 없는 완벽한 미니멀 라이프 봤을 때 좋다는 생각이 드시면 천상계 쪽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뭐 좀 따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현실 미니멀리스트 저처럼 뭐 다 버리지 말고 남길 거 남기고 그런 쪽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대로 상황대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내 일상이 좀 복잡하고 뭔가 정리가 필요하면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일생을 살면서 단기간에 할 수도 있고 평생 할 수도 있는데 각자 알맞은 기간, 알맞은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좀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꾸준히 하려면 또 자기가 편한 만큼 해야 되니까 감당 가능한 만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산뜻하고 가볍게 산다. 제가 10월에 낸 전자책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었고, 여러 가지를 좀 못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뜸했잖아요. 전자책 읽어드린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한시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40대 주부의 삶, 이런 것들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이 너무 뜸해서 비바친이 어디 갔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책 쓰고 있었고요. 계속 현실 미니멀 라이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백신들 거의 맞으셨죠?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가 행복한 그 길로 한 걸음씩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찍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아 있긴 한데요. 유용하게 잘 들으셨길 바라고 제 책은 지금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랑 예스24 이북 알라딘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가격은 3,500원이고요. 7년의 그 엑기스만 담았고 유명 커피 전문점 커피숍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저의 7년의 그 노력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쉽게 쉽게 넘겨지고 제가 간단하게 쓰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복잡한 것보다 쉽고 간단하게 써서 아마 금방 뭐 한 5분, 10분이면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쓰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한 번쯤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구매가 뭐 귀찮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지금 찍은 영상 들으시면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